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국 BNC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짝 오르고 떨어져 버려서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수업들 한번 짚어보고, 또 지금 현재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BNC를 여러분한테 녹음해 드리고 나서 좀 뒤에 좀 느낀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 BNC를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한국 BNC를 가져 있거나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시면 안 되고, 좋은 이유, 나쁜 이유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좀 균형감 있는 그런 태도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이날 1월 20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호재가 있어서 상한가를 갔고요.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시간적으로는 대략 1시 30분 정도? 아니, 10시 30분 정도? 이때 이제 호재가 떴습니다만, 이때 호재가 떴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들어온 물량들이 있었죠. 그래서, 뉴스가 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부분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호재 뜨고 나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팔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그 첫날 상한가는 호재가 있긴 있었지만 팔지 않은 상한가다. 팔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호재가 생겼을 때 개미들은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2000개 전후의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그때 팔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언제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인한테는 호재가 뜨면은 살까 말까를 고민하지만, 많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력들한테는 이 호재에 팔까 말까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재에 팔아치우면은 그것은 안 좋은 게 되는 거고요. 그 호재에 팔지 않으면 그것은 괜찮네라는 차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 이후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팔지 않았네요라고 생각을 했던 그 차트 베이스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상승 전에 상승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냐, 이걸 항상 강조 많이 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제 생각에는 1년에 뭐 150분 이상은 들을 것 같은데, 자, 상승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많은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기복심한 것들이 있는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해서 상승을 준비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는 바탕 위에 호재가 떴고, 그 호재가 뜬 이후에 팔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조금 더 뜯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만 더 뜯어서 말씀드려보면, 호재가 뜨기 전에, 여러분, 호재가 뜨기 전에 호재가 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몰래 팔아버렸을 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래량들은 호재가 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들인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그 호재 직전에도 사들인 거래량이긴 한데, 그 호재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사들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좀 상한가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T상 있는 이 자리에도 약간 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차트입니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건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6,800만 주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략 7천만 주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7,510원입니다. 이게 맥시멈으로는 한 8천만 주 됐었던 것 같은데, 7,510원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대략 7천만 주 이상이 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풀렸단 말입니다.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그러면 대략 7천만 주가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고 치면, 그 7천만 주에 올려진 것을 누가 매도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7천만 주가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매도가 없어지고, 그 매수 물량이 없어지고 나서 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올려진 것들이 체결이 다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물량을 뺐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살게요 하고 줄은 7천만 주가 썼지만, 실제로 이게 상한가가 풀릴 때는 누군가가 매수 주문을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보시면 이게 850만 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따를 하냐 안 하냐라는 기준을 잡을 때 이걸 포인트를 잡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호가처럼 한번 열어볼게요. 상한가 간 거. 자, 한국 비엔시입니다. 지금 77만 4천 주가 상한가 잔량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3,396만 주 플러스 77만 7천 주가 합이 다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77만 주 플러스 3,396만 주 합이 예를 들어서 3,460만 주라 치면 3,460만 주가 되고 나서 이게 없어지면 이거는 누군가가 거기에다 패대기를 다 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기 위해서는 3,396만 주에다가 77만 주를 더한 값이 나와야지만 그 거래량이 실제로 누군가가 팔아치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3,396만 주가 아니라 그냥 3,400만 주, 예를 들어서 한 4만 주 정도만 더 있었다. 실제 거래량은 3,400만 주가 되었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건을 취소한 거죠. 그래서 이 취소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의도적으로 풀었다, 일부러 풀었다, 풀리는 거 보고 개미들 팔아라고 일부러 풀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저는 상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상따를 하고 싶었던 차트였다, 이게 상따를 하고 싶었던 호가창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 그죠? 이게 다 사라졌지만 7천만 주 다 사라졌지만 거래량이 800만 주밖에 안 됐으니까 누군가가 물량을 취소했다, 좋다 해서 긍정으로 봤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다음날 누군가 변심을 했죠. 누군가 변심을 해서 이게 보시면 그냥 물량을 대량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앞쪽하고 비교해봐도, 앞쪽 어디 상 들어갈 때하고 다 비교를 해봐도 이만큼 거래량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누군가가 변심한 물량이 호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패대기를 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패대기를 쳐버렸기 때문에 이 물량을 또 누군가가 밀어올리고 싶은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세력이 꼭 한 그룹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서 팔아버린 걸 누군가 또 바닥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제법 걸릴 거야 라고 이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고, 결국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 치면 그냥 해석을 그냥 편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때 따라탔던 호재가 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따라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서 나갔을 가능성들이 제법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냄새 받고 들어온 일부 누군가라고 좀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을 잘 틀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밥숟가락 두 개를 설명드렸죠. 밑에 사서 위에 팔고 밑에 사서 위에 팔면서 기본 물량은 지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 T의 상을 보면서 급등해버려도 좋긴 한데 제가 여기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드렸거든요.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예, 분할 매수해도 추가 하락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T 상한가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건 또 좋은 공격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은 주가 그냥 밀어버리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찬스죠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좋은 부분만 듣고 올라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추격했다가 손실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손절하고 나서 이제 쟤는 용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밥숟가락 두 개를 꾸준히 하면서 기본 물량은 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부 손실 난 적이 있어도 밥숟가락 두 개 실천하면서 지금은 수익 구간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좋아요 나빠요 이것만 듣고 그냥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좀 들으면서 균형 감각을 좀 길렀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돌아 올라오기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또 설명드린 게 있죠. 자,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으면 계속 패대기 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기억나시죠? 보편적으로. 자,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많으면 나쁘다 했는데 거래량이 작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예, 이게 전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딱 해소되는 자리입니다. 이 갭이 해소되는 자리까지 내려왔고,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없는 게 중요하다, 줄어든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동평균선에서 거래량 많으면 나쁘다라고 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뭐 기억하실 분 모르겠는데 이동평균선에서 거래량이 많으면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척 하면서 물량을 떠넘겨버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거래량이 많이 생기는 것의 의미가 야 드디어 11선에서 반등한다라고 이제 들어가자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있죠. 그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누구가 매도를 쳐버리면 대량거래 터지고 나빠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제 캔들을 조금 왜곡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제 캔들을 자 제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 거래량이 터지는데 올라가다가 실패한 경우 있죠. 이것은 누군가가 매수는 했지만 누군가 패대기를 더 많이 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서 많은 거래량이 생기면 그럼 팔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상승까지 연기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가 버틸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재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시험 성적이 좋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게 백신만 나와 있지 치료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정치적이든 음모론이든 뭐 백신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백신 먼저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이유를 그냥 다 팽개치고 백신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적인 건데요. 백신이 나온다 하니까 백신 맞을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은 지금 그 두 개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치료제가 하나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BNC에서도 나오고 뭐 신풍제약에서도 나오고 뭐 대웅에서도 나오고 치료제가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러분 선택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백신을 맞을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지만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백신 맞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백신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만드는데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생각하는데 그 10년의 시간을 갖다가 단 1년에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인력, 엄청난 이 세계적인 것을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계적인 걸 쏟아부었는데 치료제 나와버리면 백신 안 맞죠. 그러면 그 개발한 회사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각국의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또다시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신만 가지고는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코로나 지금 뭐 초창기에는 뭐 안 걸릴 확률이 90%였다 이랬는데 지금은 변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60%로 다 떨어졌거든요. 60%로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백신 맞아도 40%는 그러면 코로나 걸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돌고 도는데 결국 코로나 종식이 안 되죠. 결국 백신 플러스 치료제가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신종플루 했을 때라든지 지금 독감이라든지 독감도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 치료제가 있으니까 세상이 독감 때문에 혼란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치료제하고 백신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제의 미래는 그래도 좀 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재료를 받아서 상승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코로나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 뭐 저기 치사율이 지금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위험한 이유는 그거죠. 급속도로 번지니까 급속도로 전염력이 강해서 그렇지 치명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치명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아도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게 그게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개발돼야 되고 이제 시작이다 치료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물량은 조금 쥐고 있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좋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딱 보십시오. 거래량을 자 거래량을 딱 보면 여기 왼쪽 오른쪽 딱 쌍봉 맞고 떨어지면은 그냥 고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쌍봉이 되든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여기 맞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자, 오늘 여기 상한가 자리와
자, 상한가 자리와 여기 오늘 자 여기 이만큼 꺼보니까 대략 한 6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00만 주 정도 되죠. 600만 주 정도 패대 개체 물량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포인트는 여기 물량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은 좀 진득하니 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급등주의 희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일 포인트는 여기 올라가면 당연히 어디 한 맞을 거예요. 뭐 여기 시가에 맞든지 여기 고점에 맞든지 9천원에 맞든지 뭐 어디에 맞아도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리고 내일 2차 저항선이 대략 한 9천원 정도입니다. 내일 2차 저항선이 9,013원이거든. 내일 2차 저항선 9,013원입니다. 9,013원? 예,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일 2차 저항선을 맞는다 치면은 9,000원은 라운드 픽에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 맞으면서 떨어지는데 대량거래 터지면 나쁜 거고요. 그나마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일부 팔고 조금 들고 있거나 아니면 죄다 팔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면 조정이 다시 사거나 이런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맞을 자리에서 이제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면 닥치고 챙긴다 생각하면 죄다 매도해버리고 그냥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7,000원쯤 내려오면 다시 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포인트가 쌍봉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쌍봉의 걸 받아서 올라가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상한가 마감할 때 자 0122 자 이게 상한가 마감했던 시간이 14시 36분 14시 36분 이게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상한가 들어갔을 때 물량들이 이게 한번 보세요. 이 매도세들이 이거 다 누구 물량입니까? 58, 5, 100주, 368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세력 거게요, 개미 거게요. 이거는 뭐 세력들이 그 많은 물량을 이렇게 팔아치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들어갔더니 개미들이 물려있던 사람들 아이고 재수야 하고 이제 매도 치는 그런 흔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거래량에 따라서 쌍봉이 되거나 거래량이 좀 안 터져야 되겠죠. 안 터지고 오전에 좀 받아가지고 그냥 쏴버리면 또다시 급등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거래량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거래량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조금 남겨놓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 판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라든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한국 BNC를 유튜브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이날 이후에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거든요. 물론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너무 좋은 쪽으로 치우쳤던 것이고 저도 좋은 쪽을 조금 더 강조드렸던 것이죠. 아무튼 제가 기본 물량 들고 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저라면 여러분 다 판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남겨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국 BNC 제가 마음 아팠던 종목인데 다시 올라와줘서 그냥 고맙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버텼던 여러분한테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